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것을 했고, 오늘은 다른 거.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구분 지을 때는 구분 짓는다라기보다는 이제 두 개를 하면서 얘기하겠지만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자, 산술기하는요. 얘는 반드시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했죠. 0보다 커야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그게 아니라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실수 범위에서.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떤 것을 말하냐? 일단 형태를 적어보면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두 개를 곱한 거 있죠. 각각의 제곱들의 곱이 있죠. 이 녀석은요. a하고 x, ax 그리고 b하고 y 더하기 b하고 y의 이 제곱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거. 마찬가지 이 녀석도 등호가 있죠. 그럼 등호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여기 보시면 a하고 x 그리고 b하고 y가 짝꿍이잖아. 하지만은 y분의 a가 x분의 b일 때 우리는 성립한다라고 해요. 네, 요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오, 반대로 썼어요.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자, x분의 a가 y분의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것을 한번 해볼 건데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증명할 때는 간단하죠. 어떤 성질을 해요? 얘랑 얘 빼면 돼요. 두 개 빼버리면 됩니다. 두 개 뺐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증명 한번 해볼 겁니다. 증명. 자, 두 개를 전개한 것을 두 개를 뺄 겁니다. 즉,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나는 ax 마이너스 플러스 by의 제곱을 뺄 것이다. 그러면 자, 전개를 해줘야겠죠. a의 제곱 x제곱 더하기 a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제곱 더하기 b의 제곱 y의 제곱. 지금 이 녀석 전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빼줄 거예요. a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2배 a, b, x, y 오메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y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 자, 그랬었을 때 이거 보니까 a제곱, x제곱이 두 개 사라지겠죠. 그리고 b제곱, y제곱이 두 개 사라집니다. 남은 것만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 a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 b, x, y예요. 근데 이 녀석은요. a, y, b, x 두 개 루트 씌운 거 곱한 거 2배가 이 녀석이 됐죠. 즉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 결국 a, y 마이너스 b, x 제곱이 되고 뭔가의 제곱이라는 것은 실수 범위에서 우리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아, 등호는 a, y가 b, x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 했지. 선생님이 적은 거랑 좀 다르죠. 선생님이 적은 거랑 조금 달라요. 근데 봐봐. 이거 보시면 어쨌든 x분의 a와 y분의 b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를 나눈다면. 얘랑 똑같은 거긴 해. 근데 외울 때 우리가 좀 더 외울 때 아니 기껏 a랑 x, 기껏 b랑 y랑 짝을 지어놨잖아. 근데 갑자기 a랑 y, b랑 x랑 하니까 헷갈리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x랑 a, x랑 a, y랑 b, y랑 b 이렇게 짝꿍을 지어주는 게 좀 더 외우기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x분의 a, y분의 b 이건 반대로 해도 되겠죠? a분의 x, b분의 y라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외우는 것은 자기들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씁니까?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합니까? 라는 건데 문제를 봤었을 때 산술기하 평균 다시 한번 해볼까? 산술기하 평균은요. 뭐가 많이 보이냐? 양수가 많이 보인다 했죠.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보여? 합의 최소에 대해서 묻고요. 혹은 곱셈
최대에 대해서 묻고요. 혹은 뭐 역수 형태들 우리 되게 많이 보인다라고 했었어요. 맞나? 근데 코시-슈바르츠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네, 제곱이 많이 보여요. 뭔가의 제곱의 형태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리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하게 생겼고요. 아니 사실은 복잡하죠? 생긴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형태에 때려 넣을 문제를 만드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항상. 선생님은 어떻게 쓰냐면요. 봐봐. 괄호가 2개 있어요. 그리고 괄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괄호가 더 많죠? 근데 섭섭해요. 그래서 2개. 이렇게 써져요. 오케이? 그럼 차수가 맞아야겠지. 차수가 맞으려면은 여기가 1차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2차, 1차를 써줍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좀 외웠거든요. 외우는 것은 조금 자기들이 만들어서 외우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보자. 필수 예제 6번을 한번 봐볼까? 자,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써라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실수 a, b, x, y 값에 대해서 첫 번째 1번을 보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5라고 되어 있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5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ax 더하기 by의 최대값에 대해서 묻고 있죠. 맞나? 자,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괄호 2개 쓰고 괄호 1개 쓴 다음에 괄호 2개가 더 많다. 근데 섭섭하니까 2개.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a의 제곱, b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써주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ax 더하기 by를 쓰면은 완벽하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여기는 45 그리고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루트 씌워야겠지. 이거는 9 곱하기 5입니다. 루트를 씌운다면 3의 제곱, 5의 제곱이죠. 결국 15의 제곱이 되겠네요. 결국 마이너스 15 이상 ax 플러스 by는 15 이하가 되겠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15라고 하면 되겠고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5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여기다 때려 박는 거 말고 요거 한번 봐볼까? 이렇게 많이 나와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20이라고 나왔어. 20. 그치? 그때 나는 뭘 구하냐? 2x 더하기 4y 이 녀석의 최소값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공식에서 얘랑 닮은 거예요. a, b, x, y는 실수값이라겠지. 굳이 문자를 쓸 필요가 없고요. 숫자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a가 2이고 a가 2 그리고 b가 4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갔을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녀석은 제곱이 많이 보이네. 제곱이 많이 보이고 그 제곱을 푼 것들의 곱이 궁금하죠?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좀 더 어울린다라는 거야. 특히나 x하고 y는 실수라고 되어 있고요. a, b, x, y는 양수가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요. 똑같아. 괄호 2개 써요, 항상. 선생님 연습장에 딱 풀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괄호 하나 씁니다. 그리고 제곱해주고요.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제곱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써주고요. 빈칸 채워주면 돼요. 여기는 2x 더하기 4y라고. 그럼 여기가 비어있지. 그럼 여기를 채울 거야. 봐봐. 여기 보시면요. a제곱이 아니라 a랑 x제곱이랑 x를 곱해서 이 녀석이 나온 거지. 맞나? 그럼 거꾸로 가면 돼요. a하고 x니까 a제곱, x제곱이라 썼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라 쓰면 돼? x. 그럼 2죠? 여기는 2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얼마? y제곱이 4y죠. 그러면 4의 제곱과 y제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y제곱 뒤에 있고 여기는 4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간단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에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요거 20. 요것도 곱하기 20. 20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해 갔을까?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가 되겠죠. 부등식 푼다면. 오케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됐어요. 이제 7번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내가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 것인지 혹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야.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봐볼까? 총 길이가 800m라고 하네요. 총 길이가 800m의 줄을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고 4개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획을 나누려고 합니다. 밭 전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밭 전체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해보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한번 해볼까? 자,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야? 총 내가 사용한 길이가 800m, 800이라는 거. 그리고 넓이가 최대, 넓이라는 것은 x 곱하기 y라 쓰면 되겠죠. 맞나? 자, 그럼 여기가 x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 x예요. 맞나? 또 얘도 x예요. x는 2개 있어요. 가로가 2개. 자, 세로. 요게 y예요. 그럼 요것만 y일까? 아니요. 여기 구획은 또 나온다 했잖아. 여기 구획은 또 나온다 했죠. 이렇게. 맞나? 그래서 y는요. 2개가 아니라 5개 있는 거예요. 이해 갔을까? 자, 이게 얼마? 이게 800이라는 거야. 자,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 뭘 물어봤어? 이것이 최대일 때래요. 그때 x하고 y를 구하랍니다. 이거 봐봐. 자, x하고 y는요, 무슨 수? x는요, 길이니까, y도 길이니까 양수죠. 합이 나와 있고 곱에 대해서 무슨 최대라고 되어 있죠. 곱의 최대가 나와 있지. 그럼 뭐야? 아하, 나는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2x 플러스 5y가 나는 2배 루트 xy가 여기는 이제 2개 곱해주는 거니까 2x 곱하기 5y, 2x 곱하기 5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자, 나는 넓이의 최대값, 밭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밭의 넓이 값, x, y의 최대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의 x값과 y값을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걸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나는 뭐가 중요해? x값과 y값이 중요하죠. 최대일 때. 최대는 등호가 성립했었을 때 우리는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언제 성립할까요? 여기 곱해져 있는 2x와 5y가 같을 때. 등호는 2x 이꼴 5y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2x하고 5y는 같은 거 알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 더 있죠. 방정식이. 2x 이꼴 5y가 되겠고 그 두 개를 더한 것은 8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5y 대신 2x를 대입하면 4x는 800, x는 200이 되겠고요. 2x 대신에 5y를 대입하면 10y는 800, 그래서 y는 8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의 가로의 길이와 그때의 세로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요, 산술 기하 평균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최대 최소가 성립했었을 때, 그때의 각각 x값과 y값, 즉 등호가 성립했었을 때를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오늘 할 것은 함수입니다. 이제 마음 같아서 함수를 끝내고 싶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까지. 자, 함수. 우리 함수 뭡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함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뜻. 자, 함수가 뭐죠? 항상 이 문제 여기 단어 시작할 때 하고 싶은 말인데 우리 함수 배웠거든요? 언제 배웠냐면요. 중1 때 배워요. 중1 때 함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함수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1 때 나옵니다. 뭐 함수라는 게 도대체 뭐지?
중1 때 배운 함수는 뭐라 되냐면은 x에 대하여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함수 y는 fx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x 값에 따라 y 값이 오직 한 개에 주어질 때 이 한 개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함수라고 그래요. 맞아요. 요놈이 함수입니다. 사실 더 설명할 필요 없고요.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통해서 함수라고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죠.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이고, 그래서 좀 더 함수라는 거 무엇일까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집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방금 뭐라 했냐면은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질 때라 있죠? 맞나? 그럼 x 값이 얼마일 때 그대로 y 값이 얼마가 된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할 수 있겠네요. 맞나? 그래서 이 화살표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 화살표 관계 있죠? 이걸 대응이랍니다. 대응,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 쥐어주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한다.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대응이라 한다라는 거야. 대응 자체는요,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 x에서 y가 있고요. 여기가 1, 2, 3.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1은 기억도 좋고 니은도 좋아요. 이것도 대응이에요. 짝을 지어주는 것 자체를 대응이라 한다 했잖아. 맞나? 이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대응을 통해서 나는 뭘 하고 싶어? 지금 함수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라 했잖아. 함수는 뭐야? x값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지는 거. 어떻게 보면 x값과 y값이 정해지는 거. 대응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지. 이해갔을까? 자, 그래서 나는 함수를 이 대응으로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볼게요. 대응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우리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함수라는 것을 설명할 것인데, 함수. 자, 먼저 x에서 y라는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은 도형을 표현해서 집합을 표현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x 원소, x2, x3, 점점점, xn, m개의 원소가 있고, 여기는 y1, y2, 점점점, yn, n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에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짝을 지어줄 거야. 오케이? 짝을 지어줄 건데, x에서 출발해서 나는 y로 갈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함수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x값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x에서 y를 대응시킬 거란 말이야. 근데 막 대응시키면 안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x1이 y2에 대응했어요. 근데 아까처럼 x1이 y1도 마음에 들어서 두 개를 대응했어요. 이거는 함수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아까 뭐라 했냐? 함수란 뭐라 했냐? x값에 따라서 y값이 한 개씩 대응될 때 우리는 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x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대응되는 것은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막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하다가 이 녀석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x2는 출발을 안 해요. x2가 y의 원소들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그러면 마찬가지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요 두 얘기를 섞어서 문장으로 표현할 겁니다. 오케이? 자, 함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요 화살표 모양 자체, 요 화살표들 있죠? 이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어떠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할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지금 말한 거. 첫 번째, 오직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요. x가 두 개로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이건 상관이 없어요.
y2라는 녀석이 인기가 많아. 얘도 y2, 얘도 y2.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하나씩 대응을 한 게 맞죠? 그러면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예요. 오케이? 근데 빠지면 돼, 안 돼?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각각들이 각각이라고 하면 되잖아. 각각들이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집합 x, y 값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하나도 빠짐없이 각각마다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 갔을까? 오케이. 자, 이것을 우리는 함수로 하고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호로 어떻게 쓰냐? 함수니까 f를 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보니까 어때? x에서 y로 간다라는 내용, 집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x에서 y로의 집합, y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함수를 표현할 거예요. 함수이다와 함수 아니다는 조건이 두 개 있었죠. 첫 번째, 오직 하나씩. 두 번째, 각각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빠짐없이 하나씩 출발한다 라는 거. 자, 근데 우리가 명제를 하면서도 느꼈지만은 앞에 있는 것을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앞에 있는 것을 가정, 뒤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얘들도 이름이 필요해요. 자,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1, 2, 3, 4가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랬었을 때 1은 니은을 가꾸고요. 3은 디귿, 4는 기억을 갈 거고요. 2도 디귿을 갈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름을,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x에서 y.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f1은 니은. 그렇지? f2는 얼마야? 디귿. f3은 디귿. 그리고 f4는 뭐 기억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맞나? 함수입니다. 하나씩 출발했고요. 각각이 모두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 있다 했죠? 여기 x 있죠? 이 x는 정의 역이라고 해요. 역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역이라는 것은 집합이에요. 우리 지하철역이라고 하지. 지하철역은 지하철들이 모이죠. 그쪽으로. 기차들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은 집합을 의미합니다. 요놈들을 정의를 내리는 원소들이죠. 이렇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얘를 정의역이라 그래요. 자, 선택을 받는 모든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공역이라 그래요. 공역. 여기서 알겠나? 공역. 그러면 요거 자체가 다 공역. 공역의 원소는 누구입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봐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했었을 때 물론 공역도 중요하겠지만 공역에서도 선택이 된 원소들, 기억, 니은, 디귿. 여기서는 이 녀석들이 되겠죠. 요 선택되는 애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왜? 함수값들인 거니까. 오케이? 잠 깨고. 자, 공역 중에서 지들만 선택받았죠? 선택받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치역이라 그래요. 오케이. 자, 우리는 이것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을 정역. 당연히 정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일단 출발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우리가 정역을 어떻게 설명해요? 실수 전체에서 자연수인 x값에 대하여 정수인 x값에 대하여 뭐 양의 정수인 x값에 대하여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 x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주어지는 x값들의 범위. x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를 보면 되겠죠.
출발하는 것은 정의역, 도착하는 것은 공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역 중에서 선택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네. 아, 치역이 있으면 치역은 당연히 공역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맞나? 공역이 치역의 부분집합일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은 우리가 함수를 부를 때 각각 집합들, 함수에서 나오는 이 집합들을 부를 때 다음과 같이 정역, 그리고 공역, 그리고 치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역보다는 치역이 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수란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네. 함수란 거 있었을 때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볼까? 함수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는 x의 제곱입니다. x의 제곱. 자,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gx라는 함수는 절대값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두 함수는 같습니까? y는 fx와 y는 gx는 같다 혹은 다르다. 어떤 게 맞을까? 자, 함수라는 것을 했었을 때 우리가 함수에서 뭐가 중요하다했냐면요. 뭐가 중요하다했냐? 여기 보시면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수업을 하죠. 초등학교 1학년한테 이걸 가르치면 되겠나? 대상이 중요하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 이걸 가르치고 있으면요. 혼나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오케이? 대상이 중요해요. 누가가 없잖아. 근데 누가가 없죠. 근데 우리가 없을 때는 보통 뭐냐면은 보통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게 생략돼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것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없으면 실수잖아. 그렇지? 정의역이 실수인 거예요. 없으면. 그러면 얘는 다릅니다. 다르죠. 왜? 3 대입해봐. 3 대입했었을 때 9, 얘는 3이잖아. 다르거든. 이해갔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이 선생님 같을 수는 없습니까? 같을 수가 있어요. 함수가. 함수가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봐봐. 0 대입해봐. 0 같죠? 1 대입해봐요. 같죠?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같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과 1만 가지고 있는 정의역이라면 정의역 자체가 마이너스 1 혹은 0 혹은 1이 있다면 1만 있다면 얘들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결국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죠? 자, 서로 같은 함수 같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그들의 함수값, 같은 원소에 대하여 모든 정의역이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 = gx가 같다면 우리는 그것을 서로 같다라고 한다라는 거지.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요 놈이 같아지고 싶어. 요 문제가 나는 같다로 말하고 싶어. 그러면 x 있죠. 정의역은 마이너스 1만 있거나 혹은 0도 되죠. 혹은 1도 되죠. 이렇게 쓰면 돼요. 요 정의역이 대해서 선생님 공역이 없는데요. 없으면 뭐라 그랬지? 실수 전체의 집합. 말을 따로 안 했다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정의역이 다음과 같으면 뭐 얘는만 있어도 상관이 없죠. f-1은 1, g-1도 1, f0은 0, g0도 0이기 때문에 물론 f-1과 g0이 같으면 안 돼요. 똑같은 x값에 대해서 똑같은 y값을 가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같다라고 해요. 이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다릅니다.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 정의역 확인해야 돼요. 정의역. 정의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함수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거든. 이해갔을까? 그래서 그 정의역을 파악하고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의역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지우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자, 필수예제 1번을 보시면 두 집합이 있습니다. 아, 먼저 확인해야겠죠. 어디에서 x가 무조건 정역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현을 봐야겠죠.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이 정역이 되고요. 여기 있는 녀석이 공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정역은 x가 0, 1, 2가 되겠고요. y는 0, 1, 2, 3 공역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이 문제에서만큼 다루는 숫자는 0, 1, 2에서 0, 1, 2, 3으로 간다밖에 없어요. 요거 말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기억. x가 출발해서 x-1이 됐습니다. 자, 0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 있어요? 없죠? 공역이 없어요. 대응이 안 돼요. 탈락. 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랑은 다르다니까? 절대값 x-1이래요. 함수가. 야, 0 대입해요. 1이에요. 1 대입해요. 0이고요. 2 대입해요. 1이에요. 되죠? 하나씩 대응되죠? 함수예요. 디귿 보시면 x가 x제곱이래요. 자, 0, 1, 2죠. 우리 여기다가 0, 1, 2를 대입할 거야. 그럼 0, 1, 4인데 4가 없어요. 4가 안 돼요. 4는 없는 숫자예요. 지금은. 디귿은 안 돼요. 자, 리을 마찬가지입니다. x가 x-1의 제곱으로 간다. 0 대입해요. 1 대입하고 2 대입할 거예요. 0 대입하면 1이고요. 1 대입하면 0이고요. 2 대입하면 1이에요. 그러면 봐봐. 얘랑 조금 더 말해볼까? 니은과 리을은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니은과 리을은 함수일 뿐더러 니은과 리을은 서로 같은 함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0 대입했었을 때 1, 1 대입했었을 때 0, 2 대입했었을 때 1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생김새가 다른데요, 선생님? 다르죠? 달라도 상관이 없다니까? 결과가 같으면 돼요. 정역이 따른 치역이.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이냐? 함수가요. 아, 항상 체크를 먼저 해야겠죠? 이것을 정역으로 한다. x는 잔수. 그러면 1, 2, 3, 4, 5, 6까지 7 미만이기 때문에 1, 2, 3, 4, 5를 정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있고 그 fx는 다음과 같다. 보니까 대입하는 숫자 x하고 x가 서로 다르죠. 여기는 1, 3, 5를 대입할 거고 여기는 2, 4, 6을 대입하겠죠. 치역 구하랍니다. 치역. 치역은 뭐야?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F1. 자, F1은 1은 홀수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마이너스 2. F3. 마찬가지 홀수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 0. F5. 3 빼는 거니까 마찬가지 2가 되겠죠. 자, F2. 짝수입니다. 짝수는 그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 F4. F4는 마이너스 3. F6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5까지가 뭐가 된다? 치역의 원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치역을 구하여라. 치역은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라고 해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되게 쉽고. 네. 자, 함수, 또 마찬가지 함수죠. 함수는 무조건 정역이 주어져야 되는데 정역이 나와 있네요. 그럼 1과 3만 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1하고 3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필요 없고 1과 3만 할 거라는 거. 근데 두 함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같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 대해서는 나는 F1과 G1이 같을 것이고 F3과 G3은 같을 것이다. 이거 두 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fx에다가 1 대입한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되겠고 gx에다가 1 대입한 거가 1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3 대입하면 3a가 되겠고요.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b가 되겠죠. 이거 그대로 두 개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8, a는 4, a가 4니까 b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선생님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프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x값과 y값을 정해 놓은 거. 방금 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함수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함수는 x에서 출발하여 y로 도착하는 녀석들이고 그 안에 원소들이 누구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정해지는 x값과 y값에 대한 것을 x좌표, y좌표가 표현될 수 있는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는 거 있죠. 그치? x값이 만약에 f, 봐봐, 2는 1. 그럼 이거 뭐야? x가 1일 때 y가 1입니다. 라고 하는 2,1이겠죠. 요거를 점을 찍으면 됩니다. 이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근데 물론 정의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자, 우리 예를 들어볼까? y는 2x라고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이 쓴 첫 번째 y는 2x는 따로 말 안 했죠? 그러면 뭐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직선으로. 왜? 실수라는 것은요, 어느 값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다다 채워질 거니까. 맞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y값을 쓸 거니까. 근데 두 번째, x가 정역인데 그 정역이 1, 2, 3인 y는 2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 요게 함수의 그래프예요. 요 주황 색깔. 점만 3개 찍은 거 있죠? 요게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야. 그래프라고 해서 부드럽게 막 연결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현만 해주는 거. 함수값, 치역, 정의역에 따른 치역을 좌표 평면상에다가 옮겨 넣은 거. 이것을 함수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해갔을까?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 자, 다음 장에 있는, 자, 필수예지 4번. 선생님, 필수예지 4번에서 나는 함수의 그래프들이 막 겨뤄져 있네요. 함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근데 나는 여기서 함수인 거, 함수의 그래프인 거, 즉 함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각각의 x값들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거 있죠. 그걸 함수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거든. 그럼 봐봐요. 요 기억부터. 기억 보시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 있겠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리을도 보면 x값 하나, x값 하나, x값 하나, x값 하나, x값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전부 뭐야? y값 하나밖에 없겠죠? 이것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 미음도 봐봐. x값 하나, x값 하나.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돼? x축의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었었을 때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한 개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야. 왜? x가 얼마일 때 y값이 하나 이렇게 지금. 그래서 얘도 함수입니다. 하지만 얘 봐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 있으니까 안 돼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맨 마지막 단원 도형의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은 사실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원은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왜? 원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었을 때 2개 만나버리니까.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x값 하나에서 y값이 2개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니은도 안 되죠? 디귿도 안 되죠. 왜? 2개 만나니까. 자, 비읍은요. 생김새가 좀 특이하지만은 나는 그 생김새 전체적으로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생김새는 무슨 함수이냐야. 생김새는. 하지만 함수냐고 물어봤죠.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쓱쓱쓱쓱 그었었을 때 하나씩만 만나면 됩니다. 이해갔을까?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를 조금 빠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냐? 함수라는 거의 특정, 좀 함수 자체에 대해서 무엇이냐
라는 것을 조금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 함수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는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쉬워요. 다만 내용 자체는 쉽겠지만은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한번 볼게요. 함수의 이름은 총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1대1 함수, 1대1 대응.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상수함수, 네 번째, 항등함수.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를 배울 건데 맨 처음에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1대1 함수? 말 그대로 여기 좀 집중이 되네. 무슨 함수냐 하고 했더니 1대1이래요. 1대1. 1대1. 누가? X랑 Y가. X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Y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이 있습니다. 근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1하고 5가 지금 짝꿍이 됐어요. 대응이 됐어요. 근데 얘는 1대1이죠. 현재는. 근데 봐봐. 3이 갑자기 5에 끼어들어. 그럼 2대1이죠. 1대1이 아닙니다. 이해갔을까? 지금 이게 1대1 함수예요. 방금 설명한 거. 방금 설명한 개념이 뭐야? 아, 한 번 선택된 것은 다른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선택을 한 녀석은요, 더 이상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1대1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1대1 함수다라는 것은, 1대1 함수는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고 싶어. 방금 말했던 거를. 그럼 어떻게 하냐? 아, x1이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x2가 있습니다. 임의 원소라고 할게요. 임의의 원소라는 것은 모든 원소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1하고 2라고 한 것은 서로 다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자, 1하고 3은 다르죠? 1하고 3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다르면 F값도 달라요. fx1과 fx2도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이해갔을까?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래서 1대1 함수를 한번 알아볼까? 1대1 함수 좀 그려볼게요.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이거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1대1 함수입니까? 자, 1대1 함수는 지금 선택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했지 선택을 받은 녀석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x값이 하나씩 1대1이 됐죠? 1대1 함수예요. 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치역이 누굽니까? 네, 치역은 5, 6, 7, 8이죠. 치역은. 그래서 치역을 보면 치역은 5, 6, 7, 8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공역은요. 근데 공역은 5, 6, 7, 8, 9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여기서 자, 방금 말했던 첫 번째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와 우리가 방금 말했었던 치역익과 그 공역이 만약에 같아요. 즉 완벽하게 1대1로 이렇게 남지 않고 이렇게 조금 완벽하게 서로 다 대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 1대1 하고 완벽하게 대응이 다 됐다 해서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이게 두 개의 차이를 알겠나? 두 개의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생김새.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네.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죠. 맞나? 1대1 대응은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입니다. 그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라 할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왜? 이런 거. 이해했을까? 자, 이것을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들의 공통점 한 번 선택을 받은 치역은 더 이상 선택을 받지 않는다가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방금 말했던 두 가지 함수 설명했고, 이번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입니다. 항등함수. 많이 들어봤죠? 항등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등호, 우리가 등호가 포함된 등식 중에서 항상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했거든. 항상 같은 거.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x에서 x로 갑니다. x에서 x로 갈 필요 없어요. 다만 정의역과 공역에서 선택할 때 요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보통 같아요. fx 이과 x예요. 무슨 소리냐? x가 1, 2, 3이잖아요. 이 녀석이 항등함수려면 f1은 반드시 1이어야 돼요. f2는요 반드시 2이어야 되고요. f3은요 반드시 3이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x가 1, 2, 3, a, b 그럼 f1은 1이고요. 똑같이 f2는 2고요. f3은 3이고요. fa는 a고요. fb는 b이어야 됩니다. 그냥 x값과 y값이 똑같은 거. 우리는 이것을 항등함수라 그래요. 이해했을까? 자, 이번에는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무엇이냐? 자, 초은이랑 유정이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서 다른 과랑 과팅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편 남자애 중에 누가 차은우가 있어요. 그럼 어때? 모두 다 차은우만 좋아하겠지. 그래서 하나로 몰리는 거. x가 있고 y가 있다면 1, 2, 3, 4, 3, 4, 5 그러면 나도 얘. 나도 그럼 얘. 나도 얘. 나도 얘. 이것을 상수함수라 그래요. 하나로 몰리는 거. 이해갔을까? 즉 말 그대로 fx가 x가 달라지지만 상관없이 계속 c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로 몰리는 거. 어떤 값으로 몰린다? 어떤 하나로 몰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상수함수라고요. 이해갔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4가지 정도에 대해서 함수 종류를 배웠는데요. 이 각각의 함수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정말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보기의 함수 중에서 다음 중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자, 1대1 함수입니다. 먼저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아까 함수다 아니다는 이렇게 그어봤죠. 그치?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으면 돼요. 왜냐면 x값에 따라서 y값은 한 번만 나와야 된다니까? y값은 한 번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녀석 봐봐. x값과 y값 하나씩 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1대1 함수예요. 근데 1대1 함수라고 하면 돼요.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대. 근데 봐봐요.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x값이 다르죠? x값이 다르면 반드시 y값은 달라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아버리거든. 이런 것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그래서 적어주면 좋겠죠. 1대1이 붙은 함수는 함수 그래프 모양에서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항상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수 그래프 모양에서는 이해갔을까? 봐봐요. 아까처럼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그러면 무조건 2번 만나거든요. 근데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해요. 그럼 한 번밖에 안 만나요. 계속. 이해갔을까? 그래서 1대1이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만약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고 있다? 그럼 그래프 모양이 쫙 있겠죠? 그랬었을 땐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돼요. 근데 만약 공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야. 실수 전체가 아니면요. 봐봐요. 이 그래프 봐봐. A, B, C에 대해서
자, 3, 1, 2. 자, 항상 증가입니까? 감소하죠. 그러다 증가했죠. 하지만 1대1 대응, 1대1 함수예요. 왜? 아까도 말했잖아.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 하나만. 이해 갔을까? 하지만 이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왜? 두 개 있으니까. 실수 전체냐?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의역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니은은 안 되죠? 니은은 이름이 그냥 바로 상수함수죠. x가 얼마이든 간에 계속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상수함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대결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예요. 근데 1대1 대응도 되죠.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차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억도 마찬가지죠. 왜? 1대1 대응은 뭐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거든요. 지금 공역이 뭐야?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가 다 가지고 있죠, 기억.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y값이 다 돼요. 선택 안 되는 애들이 없다는 거야. 근데 봐봐. 리을 봐봐요, 리을. 리을 보면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하지만 여기 위에 선택된 거 있어, 없어? 0보다 큰 y값이, 자, 이 그림 스윙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라고 하잖아. 근데 그래프가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잖아. 그럼 x축이 절대 붙지 않는다예요. 앞으로도 붙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 붙었으면요, 붙은 거 편합니다. 올라갈 거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 0보다 큰 y값들은 선택을 받지 않았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일까? 안 된다라는 거지.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리얼의 치역 있죠? 리얼의 치역은 y가 0보다 작다예요. 0보다 작은 것만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 그래프 그림이. 이해갔을까? 그래프 그림,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따가 말할 건데 그래프는요, x값에 따른 y값에 점을 찍어 놓은 곳이 그래프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가 그냥 함수예요. 요 그래프가 함수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아니, 방금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프 자체가 함수라는 소리잖아.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위에 있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잖아. 그럼 얘는 죽었다 깨나도 치역이 0보다 큰 거나 같은 거 없다니까? 이해 갔을까? 이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이 자체가 함수라는 거야, 항상. x값에 따른 y값, x값에 따른 y값, x값에 따른 y값, x값에 따른 y값, x값에 따른 y값. 그 y값들을 칠해보면 여기가 되겠죠. y축에 때 칠해보면, y 좌표만 칠해본다면 이게 치역이거든. 근데 굳이 여기다 y 좌표에다 표현 안 해요. 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치역이라니까? 이해가 갔을까? 정역은요? 아니,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역이라니까? 그래프는 정역과 치역을 동시에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 리을. 리을은요, 1대1 함수입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요. 치역과 공역이 달라요.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어? y값과 x값이 같다 했죠. 그리고 y값과 x값이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녀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표시되어 있죠? 얘는 y는 x죠. 그래프가.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예요. 오케이? 6번. 별표 하나 할까요? 6번. 네, 나옵니다.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지십니다. 근데 쉬워요. 자, 무슨 문제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정역과 공역이 나와 있죠. 정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공역은 0부터 4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함수를 다룰 때는 다른 데는 다 필요 없어요. 다른 데는 필요 없고요. 여기 박스만 필요해요.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안에만 지금 보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정역과 공역 중에서. 자, 그랬었을 때, 함수가 있고, fx가 있네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랍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일 때, 나는 a, b 값을 구하여라.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수 전체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실수 전체죠. 그럼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만 1대1 함수예요. 특히나 얘는 직선이고요. 그러면 항상 증가한다는 것부터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로 먼저 볼게요.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위아래의 범위가 치역이라고 했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좌우가 정역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자 하나 선생님 볼게요. 자, 이거 함수일 거 아닐까? 이거 함수 아니에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게 봐봐. 여기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밑에 지워요. 공역이 아닌데 왜 그려? 오케이? 그럼 머릿속으로 지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도. 그럼 봐봐요. 자, 함수이려면 뭐 했는데 있었어? 함수이려면 함수이기 위해서 모든 각각의 x값들이 하나씩 선택을 해야 한다 했거든. 여기 좌우를 봐.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좌우를 봐요. 이 그래프가 그려진 좌우. 자, 여기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육이 선택 안 한 거예요. 이거 선택 안 한 거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빨간색은 함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1대1 대응이라 그랬죠.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출발은 여기서 해야 되고요. 무조건 도착은 여기서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밖에 안 돼요. 직선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려면 이거밖에 안 돼요. 자, 봐봐요. 무조건 여기서 출발한다 했죠. 그럼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기울기가 0보다 크죠? 그럼 여기 밑에는 선택 못 한다니까? 밑으로 내려갈 리가 없거든.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요, 더 이상 못 가요. 왜? 기울기가 양수라 했잖아. 그럼 기울기가 양수니까 밑으로 못 가죠. 오케이? 1대1 대응이 안 돼요. 이해 갔을까? 자, 이거 봐봐. 이 그래프. 방금 그린 그래프.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왜? 함수와 대응의 차이. 치역과 공역이 같냐 다르냐. 얘는 치역과 공역이 다르죠. 얘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 근데 공역은 여기거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 문제, 이 그래프가 이 녀석이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흰색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1,4를 지난다. 노란색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1,0을 지난다. 두 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끝났네. 이해 갔을까? 오케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표현하세요. 부디. 나중에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면 선생님 그때는 안 알려줄 겁니다. 지금 말하세요. 됐을까? 네, 넘어갈게요. 3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함수는요, 생김새 중요하지 않아요. 정역에 따라서 y값 표현하면 돼요. 그게 함수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선생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부른대요. 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 함수가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몰라. 0보다 클 때는 이거 그리면 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이거 그리면 돼요. 근데 1대1 대응이 돼요. 자, 그려볼까? 선생님,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요. 도대체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좌우 x값 범위에 따라서 위아래 그래프 그려주면 돼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알고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모르죠. 완벽한 거부터 1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게 지금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릴 건데 얘는 2x죠. 다행이네. 당연히 2x여야 돼요. 당연히 2일 필요 없는데 0보다 커야 돼요. 왜?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죠? 감소하면 안 돼요. 감소하면 안 돼요. 두 개 만나요. 우리 이렇게 딱 했었을 때 두 개 만나요. 두 개 만나면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0보다 크다라는 건 알고 있고 근데 0을 대입해 볼까? 0을 대입했었을 때 a 값이죠. 자,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는 녀석이거든. 자, 봐봐요. 이 녀석. 좀 더 가파르게 그릴까? 좀 더 가팔라 보여야겠네. 이 녀석. 자, 지금 그린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지금 그린 함수는 그냥 함수입니다. 지금 그린 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차이를 알겠나?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위아래를 치역이라고 생각한다 했죠? 첫 번째 이 그림. 첫 번째 그림. 자, 여기 그래프 그려져 있죠? 그럼 여기. 그래프 여기 그려져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에요. 여기 비어있죠? 치역과 공이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그래서 1대1 함수예요. 자, 두 번째. 요 녀석. 두 번째 거. 자, 몇 개 만나요? 두 개 만나죠? 네, 1대1 함수가 안 돼요. 그냥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 되고 싶으면 딱 어디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어져서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공역이 비면 안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A는 1이에요. 끝. 너무 쉽죠? 연결돼야 된다. 0 대입했었을 때 1, 0 대입했었을 때 1. 오케이? 자, 1대1 대응. 다음과 같이 1대1 대응 특징들, 1대1 함수의 특징들 잘 파악하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요, 1대1 함수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럼 A는 1 이하가 돼야 돼요. 오케이? 자, 필수예제 7번. 필수예제 7번 좀 쉬워요. 왜 이래요? 필수예제 7번 쉽습니다. 봐볼까?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된 FG에서 F는 항등함수. 항등은 고민 안 해도 돼요. 네, 항등 함수는 고민 안 해도 돼요. F1은 무조건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래요. 그럼 여기만 보면 되죠. 항상 3이에요. 됐을까? 간단하죠? 네, 답은 4가 되겠죠. 자,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랍니다. 함수 개수? 봐보자. A, B, C 그리고 1, 2, 3이 있어요. 자,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었냐? 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 함수라고 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되고요. 오케이? 그럼 봐봐. 그냥 함수죠. 자, 첫 번째 1번 빨간색. 그냥 함수예요. 제약이 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두 번만 선택 안 하거나 선택을 안 하기만 안 하면 돼요. 자, A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A는? 세 가지. B는요? 세 가지. 1, 2, 3 중에 하나 아무거나. C도 세 가지.
세 가지 고르고 세 가지 고르고 세 가지 골랐죠. A가 1 고를 때 B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A가 2 고를 때 B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래서 두 개 곱하는 거예요. 총 27가지. 오케이? 자, 두 번째.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몇 가지냐? 자, A부터 출발할까? A부터 출발하기 싫은데요? 상관없어요. 밑에서부터 해도 돼요. 세 가지. 그럼 C가 하나 선택을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했겠죠. 그럼 몰라. 아직 몰라요. 아무거나 했겠지. 근데 그때 B는요? 두 가지예요. 왜? C가 선택한 것을 선택할 수 없다. 이게 1대1 함수니까. A는요? 한 가지. 그래서 세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즉 6가지가 됩니다. 자,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뭐라 그랬지? 상수함수는 어느 하나로 몰리는 거죠? 세 가지. 왜? 1로 몰릴래? 2로 몰릴래? 3으로 몰릴래?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항등함수 몇 가지? 네 번째, 항등함수는요? 이 문제에서 항등함수는 몇 개일까? 항등함수는 빵개. 왜요? A를 대입해서 A가 안 나오니까. A를 대입하면 A가 나와야 돼요. B를 대입하면 B가 나오고 C를 대입하면 C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는 그래서 얘는 0개 아니면 1개예요. 0개 아니면 1개밖에 없어요. 이해 갔을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함수의 종류까지 해서 알아봤습니다. 오케이?